안녕하십니까. 신의기는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중국 핵 잠수함이 또 침몰했습니다. 그것도 양쯔강에서 침몰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그런데 사실 이게 2달 전에 저희들이 보도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핵 잠수함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또 이 정규 언론에서 보도를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공식적으로 확인되는데 무려 핵 잠수함이더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핵 잠수함이 어떤 건지, 완전히 최신형 핵 잠수함인데 어떤 건지, 그리고 우려사항은 뭔지,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군 그리고 우리 방위사업청, 제가 며칠 전에 무전기 관련해서 방위사업청 엄청나게 맹비난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보니까 이 방위사업청은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될 정도로 완전히 그냥 썩을 대로 썩은 그런 집단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문제투성입니다. 정말 놀라운 보도가 또 나왔는데 이번엔 또 어떻게 우리 염장을 지를지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정말 기가 막힌 이런 행동들을 또 하고 있는데 이로써 프랑스와 영국이 또 발끈하고 나섭니다. 보겠습니다. 지난 수년간 중국 정보기관이 대한민국 국경과 해안 전체의 실시간 상황을 자신들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해 대한민국 안보를 뒤흔든 방위사업청, 대대적인 감사와 인적 쇄신, 필요하다면 해체 수순의 개혁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전후방 각지에 설치된 경계작전용 CCTV에 중국산 부품이 발견되었고 해당 부품이 사용된 CCTV는 촬영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중국에 전송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TV조선이 9월 26일 단독 보도했습니다. 군 당국이 지난 7월 중국산 부품이 발견된 전방 과학경계 작전용 CCTV 1,300여 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들은 CCTV가 인터넷에 접속될 경우 수집한 데이터를 특정 중국 도메인 주소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습니다. 군 당국은 이 CCTV들이 내부망에서만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 유출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합참을 비롯한 군 내부망이 여러 차례 외부와 연결된 사건들이 발생했던 만큼 전문가들은 군의 주장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CCTV 1,300여 대는 2014년부터 10여 년간 사용해온 제품들이었는데요. 국방부는 지난 7월 해당 제품이 국산이 아니라 박스가리만 한 중국산 제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전량 회수 대신 전수조사 지시를 내리고 몇 달간 더 사용해 왔습니다. 문제는 전방 과학화 경계작전용 CCTV뿐만 아니라 후방지역 군부대 주둔지와 해안 및 강한 경계작전용 항만, 포구 경계작전용 CCTV도 중국산이었다는 것인데요. 지난해 5월과 2022년 4월 군 검찰과 서울중앙지검은 중국산 CCTV를 국산으로 위장해 납품한 혐의로 국내 중소기업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고 업체 대표를 구속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문제가 된 후방지역 경계작전용 CCTV는 작동 불량이 대단히 잦았고 모든 CCTV 통제 프로그램에서 악성 코드가 발견됐는데요. 해당 악성 코드는 비인가 통신 장비가 쉽게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물론 원격으로 CCTV를 제어하고 촬영된 영상 정보 저장 및 전송 장치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등의 기능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해당 CCTV 장비들이 사용된 23보병사단 관할구역에서는 목선 귀순 사건이, 22사단 관할구역에서는 오리발 수영 귀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성능은 물론 보안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이들 CCTV에 대해 군 당국은 기능에 문제가 없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군의 무기 및 장비 도입 사업을 총괄하는 방위사업청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는데요. 방사청 해체 수준의 고강도 개혁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 기억나시죠? CCTV 박스가리, 이거 2020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때 얼마나 크게 떠들었었습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사건이 벌어지면 전방에 있는 CCTV 그리고 해안에 있는 CCTV 또 군부대에 있는 CCTV 전부 전수조사해.
라고 국방부 장관, 그 위에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7월에 가서 이 철책, 그러니까 GOP에 있는, 또 GP에 있는 이런 CCTV들을 전수조사를 지시를 한 겁니다. 정말 뭐 잘한 조치라고 생각되는데요. 전수조사 해봤더니 전부, 그냥 일부가 아니고 전부 여기에 프로그램이 딱 들어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냐? 찍으면 바로 실시간으로 중국의 모처로 전송이 딱 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겁니다. 중국이 우리 철책 상황, 해안 경계 상황 다 그냥 실시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뭐 평시에 가는 거 아니고 인터넷에 접속이 되면, 지금 인트라넷 상태 아닙니까? 군 내부망이죠. 이게 이제 외부와 연결되는 하나의 통로만 있으면 이 통로를 다 쫙 가버리는 겁니다. 자, 지금 뭐 아무 문제 없다 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중국이 사전에 딱 세팅을 해놓고 전쟁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국방부에 있는 또 군에 있는 스파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없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120% 있겠죠. 그 자가 USB 딱 꽂아서 외부와 연결시켜버리겠죠. 그 임무를 가지고 평소에는 그 누구에게도 표시 안 하도록 우리의 충실한 동료, 충실한 부하, 정말 따뜻한 상사로 활동하고 있다가 어느 날 전쟁이 발생하는 시점에 딱 USB 꼽는 임무만 가지고 활동하는 스파이가 저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이건. 그러면 싹 다 가는 거죠.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냐? 방사청이 이 CCTV를 납품받을 때 검수를 제대로 안 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 검수하는 놈하고 중국하고 또는 북한하고 결탁이 됐던지, 우리가 이런 거 납품할 테니까 모른 척 해주세요 하고 돈 얼마 촥, 이럴 가능성 없는 겁니까? 왜 검수를 안 합니까? 물건을 납품받으면 이 1300대나 그것도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물건을 납품받으면 당연히 검수를 해야 되죠. 하나하나 검수해 보니까 전부 다 지금 프로그램이 발견됐는데 검수를 안 했다. 이건 뭔가 흑막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2021년도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CCTV 시험 성적서가 조작되었더라 라고 수사단에서 포착을 해서 조사에 들어가니까 그 시험 성적서 조작이 된 건 맞는데 방사청이 우리가 한 건 아니에요. 업체가 한 거예요. 아니, 성적서 발부하는 놈이 조작을 하지 받은 놈이 조작을 합니까? 그 받은 놈이 조작해가지고 자, 우리 성적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납품해주세요. 받아주세요. 합니까? 정말 기가 차는 거예요. 그걸 또 그렇게 알겠다 하고 또 넘어가는 자들이나 똑같은 자들이 그냥 여기저기 그냥 뭐 밖에 알려지면 피곤하니까 그냥 이렇게 묻어가자. 다음부터 안 그러도록 하자. 저는 이런 자들이 우리 군 내부에 너무나 많이 퍼져 있다. 20살 때부터 그냥 친구야, 동기야, 선배야, 후배야 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켜켜이 한 라인에서 쭉 올라가니까 이런 일 아니냐. 지금은 20살 때는 동기였지만 친구였지만 지금은 어떤 친구는 수사 파트에 가 있고 정보 파트에 가 있고 보병 파트에 가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자기네들끼리 큰 그룹이 형성되는 거 아닌가. 와, 정말 기가 찹니다. 대한민국 어떻게 됩니까? 방위사업청 도대체 왜 존재하냐? 전문성도 없고 명예심도 없고 애국심도 없고 부지런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이런 자들을 놔둬야 됩니까? 정말 대한민국 확 뒤집어 엎는 정도의 계획이 필요하다. 당시 또 이거 외에 강한 해안에 있는 또 부대에 있는 모든 CCTV 또 보니까 여기는 또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어요. 악성 코드. 이 악성 코드는 뭐냐? 원래 이 군 그 내부망에는 다른 외부 접속이 딱 되면 경보가 딱 울리게 돼 있는데 다른 외부 접속에도 경보가 안 울리는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어요. 진짜 이건 의도가 너무나 뻔한 거 아닙니까? 간첩이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전쟁 나면 바로 그냥 외부와 연결하는 USB 꽂아버리겠다. 그때 경보가 안 울리도록 만들겠다라는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전쟁 안 났으니까. 전쟁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기가 찬 차들이 방위사업청 그리고 군 수뇌부, 국방부 수뇌부에 포진해 있다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유럽을 상대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터지면 전술 핵무기 수준의 엄청난 폭발 효과를 낼 수 있는 질산 암모늄 2만 톤을 실은 러시아 화물선이 이제는 영국 앞바다에 나타났습니다. 행선지를 계속 바꾸며 유럽 각국의 주요 항구 주변을 오가고 있는데, 이러다 정말 터지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무려 2만 톤의 질산 암모늄을 싣고 현재 표류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는 러시아 화물선 루비호가 영국 도버 해협 입구에 나타났으며, 영국과 프랑스 해군이 전투함을 보내 인근에서 이 선박을 감시하고 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9월 26일 리포트했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9월 27일 오전 11시 기준 이 배는 도버 해협 입구인 영국 마게이트 외곽 약 15km 지점에서 0.2노트의 속도로 남하하고 있는데요. 루비호는 영국과 프랑스 측에 자신들이 추진계통 고장 상태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2일 러시아 북부의 칸달락시아 항구에서 질산 암모늄 2만 톤을 싣고 출항한 루비호는 8월 26일 노르웨이 해군의 경고를 무시하고 노르웨이 내해로 들어와 트롬세 항구에 무단 입항했다가 8일간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노르웨이 당국은 이 배의 승조원 전원이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고, 사용 연료 역시 불법 연료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선체 균열, 방향타 손상, 추진 프로펠러 손상 등의 문제를 발견하고 예인선을 이용한 러시아로의 귀향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배는 노르웨이 예인선에 의해 공해상으로 끌려 나온 뒤 당초 목적지였던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 대신 리투아니아 최대 항구인 클레이페다로 행선지를 바꾸더니 노르웨이 해군 기지가 있는 베르겐 인근 해역에서 버티다가 예인선에 의해 다시 공해상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이 배는 기관 고장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19일 노르웨이 공해상으로 끌려 나온 뒤 800km가 넘는 거리를 조류를 거스르고 남하해 일주일 만에 영국 도버 해협 입구까지 도달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질산 암모늄을 싣고 있는 이 배가 도버 해협의 해저 터널 위에서 터질 경우 충격파에 의해 터널이 붕괴될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나토가 나서서 배의 승조원들을 체포하고 위험물질을 실은 선박을 안전수역에서 격침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수상하죠. 저희가 너무나 뻔합니다. 그래서 이 배에 2만 톤의 질산 암모늄이 실려 있는데, 이거 그냥 킬로톤급의 폭발력 아니겠습니까? 용천역 폭발사고, 베이루트 폭발사고. 그래서 이 배가 원래는 이렇게 무르만스크 있는 이 백해에서 나와가지고 무르만스크 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노르웨이의 트롬세 항구, 여기가 러시아와 전쟁을 하면 또 훈련을 하면 이 나토 훈련할 때 여기로 이제 전력이 들어가는 그 항구인데 여기에 들어갔어요. 우리 고장났어 하고 들어가가지고 있다가 또 끌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는 이 서아프리카에 있는 라스팔마스 카나리아 제도로 간다라고 했다가 카나리아 제도 가려고 이렇게 나왔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 앞에서 아니 우리 행선지 바뀌었어. 그래서 발트에 있는 리투아니아로 가려고 한다. 하고는 이쪽으로 또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가 있고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이 있고 막 그런 데죠. 또 덴마크. 그래서 노르웨이가 또 붙잡고 안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행선지가 또 바뀐 겁니다. 아니 발트에 아는 리투아니아로 간다 하다가 다시 또 라스팔마스로 가는 건지 또 이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추진기관 고장났다 다 하면서 일주일 만에 800km를 내려왔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조류와 풍향의 상태예요. 시속 25노트의 속도로 바람이 역으로 지금 불고 있습니다. 그걸 거스르고 내려와서 여기에 딱 서 있습니다. 지금 도버 해협. 그런데 문제는 이 도버 해협은 프랑스와 영국을 잇는 해협인데 그 해협 밑에 이런 터널이 있어요. 해저 터널 있죠. 우리 부산 진해 거제 이쪽에 가면 가덕도 지나서 진해 해군기지 지날 때 해저 터널로 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수심 한 3, 40m 수심 밑에 해저 터널이 있어요. 그 터널 위에서 이 배가 터져버리면
자, 이 베이루트 이거 터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박살났지 않습니까? 이 폭발력이 공기 중에서보다 수중에서는 폭발 압력이 더 세게 나가죠. 그러면 터널 이거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짓을 지금 하려는 정황이 보이는데 프랑스와 영국이 가만히 있어도 되겠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주장은 끌고 가자. 끌고 가서 여기 있는 선원들 전부 체포해서 러시아로 강제 압송시키고 또 이 배는 끌고 나가서 완전히 안전한 수역까지 끌고 나가서 거기서 그냥 폭파시켜버리자. 계속 지금 이런 식으로 신경을 거스르면서 나토 국가들의 수역을 계속 어슬렁거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뻥 터져버리면 정말 재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폭파시켜버리자 라는 그런 제안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와, 정말 이 러시아는 체면도 명예도 없는 이런 집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떻게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세 번째입니다. 지난 7월 전해드렸던 중국 우창 소재 조선소 잠수함 침몰 사건에서 침몰했던 그 잠수함이 일반 잠수함이 아닌 신형 공격 원잠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장 공사를 마친 잠수함이었던 만큼 핵연료가 실려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중국 당국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우창 선박 중공업 집단 조선소에서 발생한 잠수함 침몰 사고는 핵잠수함 침몰이었으며 중국 당국이 이 사건을 필사적으로 은폐하려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현지 시각 9월 26일 보도했습니다. 미 당국자는 해당 잠수함은 지난 5월 말 출항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장비를 갖추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었다 라며 사고 발생 직후에 대형 크레인 바지선이 도착해 잠수함을 인양하는 모습이 식별되었다 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7월 신인균의 국방TV는 오신트 정보를 토대로 5월 29일 계류된 잠수함이 사라졌고 6월 12일부터 크레인 바지선에 의한 인양 작업이 시작됐다는 정보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당시 오신트 소식통들과 대만 정보당국은 이 잠수함이 재래식 잠수함인 유한급 039C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당시 침몰 현장에는 4척의 크레인 바지선이 등장했고 선박 침몰 사고가 발생하면 기름 유출을 막기 위한 띠도 식별됐는데요. 이 때문에 침몰한 잠수함의 선체가 손상되었고 선체에서 무언가 흘러나왔을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미 당국자는 해당 잠수함은 저우급으로 명명된 신형 핵잠수함이었으며 기동성 향상을 위한 X형 자망타와 펌프젯 추진기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전했는데요. 미 당국자는 이 잠수함의 구체적인 재원은 밝히지 않았지만 추진기관과 위성에 포착된 선체 크기 등으로 미루어 보아 최소 4,000톤 이상의 크기 공격 원잠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해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브렌트 세들러 선임 연구원은 신형 핵잠수함의 침몰 때문에 중국의 핵잠수함 함대 확장 계획은 당분간 지연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핵잠수함 침몰과 선체 내부 물질 유출 정황이 확인된 이상 방사성 물질 해양 투기에 민감한 진보 진영에서 중국을 향한 항의와 대응 행동에 나서줄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원래는 이 039형 그러니까 위안급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설마 양쯔강에 있는 조선소에서 핵잠수함을 만들까? 핵잠수함 큰데? 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이 잠수함의 클래스명을 정할 때 고대 국가 이름으로는 핵잠수함, 중세 이후 국가 이름으로는 이제 재래식 잠수함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뭐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제 중세 이후의 국가들이죠. 이런 것들은 재래식 잠수함. 그래서 여기는 위안급 원나라죠. 원입니다. 원. 그래서 지금 중국이 민급 명나라 대량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 원체 지금 노후돼서 다 퇴역하는 중이고 지금 재래식 잠수함의 주역은 이 위안급 원나라급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핵잠수함 중에서 공격원잠 한급 한나라죠. 그리고 전략원잠 SLBM 핵미사일 탑재한 거 샤급 이제 하나라죠. 아주 뭐 상고시대 국가고 그리고 진급 진나라 전략원잠이죠. 그리고 상급 공격원잠이죠. 또 수급 뭐 이러하더니 이제는 주나라 주급이 나왔는데 저우급이죠.
그게 이번에 침몰했다. 그런데 상급이 한 7,000톤 되는 최신 공격 원잠인데 이거 저번에 서해에서 침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격 원잠을 한 7,000톤 정도 되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좀 작은 거 컴팩트한 거 만들자 해서 아마 4,000~5,000톤짜리 공격 원잠 따로 만들었나 봐요. 우리 한국이 핵잠수함 하면 아마 그런 스타일로 갈 것 같은데 그런 걸 만들었고 그 이름을 이제 주나라 저급으로 붙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초도함이에요. 지난 5월 달에 이제 의장공사 다 마치고 시험 운행하러 나가려고 하다가 침몰해버린 겁니다. 그걸 우리 신인균의 국방TV에서 단독 보도를 해드렸고 이때는 설마 강인데 핵잠수함일까 생각하고 위안급일 거야 하고 위안급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핵잠수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건지고 있는 중인데 여기 그 뭔가 그 해양 오염되는 거 방지하려고 띠를 지금 둘러놨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물론 뭐 예방 차원에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흘러나가고 있는 중이니까 했을 수도 있는데 자, 의장공사를 다 마쳤다는 것은 원자로가 탑재됐다는 거예요. 시험 운행 나가려고 하는 거니까 원자로가 탑재됐다는 말은 여기에 핵연료가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시험 운행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사고로 인해서 뭔가가 누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여기 있는데 양쯔강, 여기 있는데 이게 양쯔강을 통해서 흘러내려오면 여기에 원자로에 우라늄, 플루토늄, 뭐 세슘 이런 거 들어있죠. 이런 것도 이렇게 흘러나와서 우리 남해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특히 남해 서부 지역 해안 또 서해 남부 지역 해안 여기에서 잡힌 물고기들 우리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까요? 특히 또 이 칭따오 이 앞에서 또 상급 핵잠수함 하나 침몰했는데 그러면 이 서해 남부 남해 서부 여기에서 잡힌 물고기들 큰일 났는데요. 제주도도 그렇고 그러면 후쿠시마 처리수 여기들은 오염수라고 하면서 말하는 그 처리수 여기는 삼중수소 의혹이에요. 삼중수소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진짜 핵물질 세슘, 플루토늄 이런 거 그런 것들이 흘러나온다면 이거는 우리 체내에서 들어가서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 지역 물고기 먹으면 됩니까? 라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그런 정도로 말하고 싶지 않은데 이 사람들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일관성 있는 정치인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일관성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 일본에 항의하고 뭐 회 먹지 말자 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그때보다 더 세게 왜? 더 센 핵물질이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 중국에 정말 가서 천안문 광장에 들어눕던지 또 이 지역 서해의 남부 해역 남해의 서부 해역에서 잡은 물고기 먹지 말자고 하던지 라고 하는 일관성 있는 정치인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핵잠수함이 침몰했으니까 일본함이니까 이거 앞으로 사업 진행되려면 꽤 오랜 시간 지나야 재개가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아주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는 희소식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대체 지금 몇 년 사이 핵잠수함 몇 척이 침몰하냐 정말 까보 중이다. 중국이 중국했다 라는 말씀 한번 더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